안녕하세요. 저는 민성원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는 신보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1학년 종합반을 같이 공부하게 될 선생님이에요. 같이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생각에 너무너무 선생님 신이 난답니다. 오늘 밖에 날씨 되게 좋은데요. 지금 요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진짜 선생님이 엄지척 날려줄게요.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1학년 1학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하게 될 교재는 먼저 교재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바로 효자 국어 비문학 독해 핑크, 이렇게 예쁜 책으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요 핑크에 보시면 첫 번째 시간, 이제 저희는 앞으로 3시간 동안, 오늘 4시부터 7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국어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우리 수학 1에서 9까지의 수 알아보기, 이렇게 2가지의 국어랑 수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국어 수업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교재가 준비된 친구들은 모두 책을 펼쳐주시고요. 자, 국어책 처음에 보면 요렇게 10가지의 그 지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오늘은 여기서부터 해볼 거예요. 교재에 6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바른 자세로 읽고 쓰고 잘 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걸 한번 같이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 책은 먼저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이 읽기 어려워도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지? 하면서 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박또박 읽을 때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하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책을 들어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글씨를 쓸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습니다. 공책과 눈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턱을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연필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연필의 아랫부분, 즉 연필심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부분을 잡습니다.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고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요 아래는 우리 예쁜 친구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나요?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한번 지문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볼게요. 자,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맞아요. 바른 자세, 올바르다, 요런 걸 얘기하죠. 똑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를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나왔을까요? 한번 선생님이랑 밑줄 쳐볼게요. 먼저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으래요. 우리 친구들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않고 뒤로 의자 뒤쪽에 선생님도 바르게 앉아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뒤로 딱 붙이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되나요? 안 돼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자세예요. 지금 똑바르게 앉지 않은 친구들은 다 같이 그 뒤쪽에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딱 붙여서 앉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허리도 곧게 펴주세요.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한대요. 두 발을 이렇게 꼬아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두 발은 가지런하게 모아서 바닥에 딱 닿도록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요. 네, 다리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괜찮아요. 발을 모아서 이렇게 의자 엉덩이 의자 뒤쪽으로 엉덩이를 딱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예쁘게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책을 읽을 때 선생님 아까 우리 지금 얘기한 거는 선생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본 거였어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바르게 앉아서 발은 잘 모으고 선생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책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나왔네요. 책을 읽는 자세.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1번. 역시 엉덩이를 의자 뒤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래요. 네, 어떤 걸 하든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이게 바르게 앉는 방법이거든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책을 들어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이렇게 너무 가깝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멀리 보면 될까요?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책을 놓고 네, 딱 알맞은 거리로 놓고 책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정답!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똑같아요. 우린 바르게 앉는 방법,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아야 되고요. 아까 책은 들고 보라면서요. 공책은 왜 밑으로 놓고 보나요? 그렇죠. 공책에 글씨를 쓸 때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기 좀 어렵겠죠? 책상 위에 바르게 놓고 써보는 거예요. 네. 공책과 눈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않는데요. 공책과 눈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어요. 턱을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턱을 괸다.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턱을 괜다라고 해요. 이렇게 바르게 앉기로 우리 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하고선 하면은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바른 자세로 공책과 눈의 거리 너무 가깝지 않게 하면서 턱을 괴지 않고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지막!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 글씨 쓰기 편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아, 그냥 쓰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글씨 쓰는 게 서툴어서 이렇게 쓰다가 공책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지 않는 손, 선생님은 오른손잡이여서 왼손으로 글씨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공책을 딱 눌러서 이게 공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할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다음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글씨를 잘 쓰려면 연필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연필 잡는 법에 대해서도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연필 한번 잡아볼까요? 선생님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방법이 나왔는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손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펴보면 엄지손가락 어디 있어요? 엄지 어디 있나? 요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 좋아요 할 때 이게 엄지죠.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집게손가락이었어요. 집게손가락이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요거 세 번째 손가락, 요게 가운데 손가락이죠. 자, 친구들 요 세 손가락을 요렇게 펴고 요렇게 놓은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 연필을 요렇게 놔보세요. 자, 요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계속 선생님이 요렇게래. 턱에다가 난 이쁜데 하고서는 요렇게 V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손이 요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펴주고 연필을 살짝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요거 아까 V 했던 첫 번째 엄지,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 있죠? 그거를 동그랗게 말아주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 연필을 받치고 엄지손가락이랑 집게손가락이 둥글게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필의 아랫부분, 즉 연필심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을 잡는데요. 이렇게 우리 연필이 있으면 연필심은 요 끝이 연필심이죠? 연필심에서 살짝 올라간 부분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안 돼요. 연필심에서 잠깐 올라간 부분. 완전히 연필심에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요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고 적당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은 딱 중간 정도로 놓고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야, 우리 아까 손가락에 대해서 해봤는데 손가락 한번 선생님이랑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짠! 하나, 둘, 셋, 넷. 잘 그렸나요? 여기가 엄지손가락이야.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손가락은 집게손가락이라고 나왔네요. 집게손가락. 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요런 거 들어봤어요? 검지?
검지손가락이라고도 해요. 엄지, 검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중지라고도 하고요. 책에 우리 나온 대로 가운데 손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요 네 번째 손가락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어려운데. 맞아요. 약지, 약손가락이라고 해요. 우리 약속할 때 쓰는 요 마지막에 있는 이쁜 손가락은 뭐라고 부르더라? 우리 친구들 아나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지요. 네.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아까 우리 연필을 쓸 때, 연필을 바로잡을 때 어떤 손가락 썼죠? 엄지와 집게손가락, 그 다음에 중지, 요렇게 세 손가락으로 썼어요. 그쵸? 요거, 중지로 받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치고, 엄지와 집게손가락은 둥글게 잡는 거. 요렇게 한번 친구들 바르게 잡고,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좋았어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예쁘게 쓰고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쓰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글을 5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5줄을 선생님이랑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읽으면 크게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 1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작.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2번.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자, 시작.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3번.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시작.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4번. 글씨를 쓸 때는 턱을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시작. 글씨를 쓸 때는 턱을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5번. 연필을 바르게 잡아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시작. 연필을 바르게 잡아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자, 잘했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위에 있는 글을 그대로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서 써볼 거예요. 원고지가 뭔가요? 이렇게 글자 하나를 쓸 수 있는 이렇게 네모가 있는 칸을 원고지라고 해요. 여기에 원고지에다가 쓰는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띄어쓰기 하는 것도 저절로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글을 정확하게 쓰는 법을 저절로 배울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거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번. 책을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써볼게요. 책을 선생님도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짝 띄어 있죠? 위에. 요거랑 똑같이 한 칸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띄어쓰기 표시는 안 해도 되고 한 칸을 비우고 읽거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띄어있죠. 여기가 이렇게 띄어있죠? 그러면 우리도 한 칸 비울 거예요. 부를 여기 다음에도 또 띄어야 되겠네. 띄고 띄고 때는 바른 띄고 자세를 띄고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죠? 요거는 마침표라고 해요. 하나의 문장이 끝이 난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저 예쁜 귀요미 점을 딱 찍어줄 거예요. 어디다 찍느냐? 여기다 찍을까요?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위에다 찍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다 찍냐면 이렇게 네 칸을 4등분으로 했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4개를 딱 나누고 여기에서 왼쪽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는 겁니다. 네, 친구들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쓰고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잠깐 멈췄는데 글씨를 쓸 때는 턱을 괴고 할 때 여기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원고지에서는 요 앞칸을 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턱을 하고 살짝 이렇게 띄는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턱을 괴거나 이렇게 붙여서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더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친구들이랑 하면서 더 글씨를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자기 얼굴만큼 예쁘게 쓰기. 연필을 띄고 바르게 띄고 잡아 띄워줘야 되죠.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자, 선생님 너무 쓰는 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면은 이게 친구들이 쓸 때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 한 번씩 쓰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이 시간 선생님이랑 월요일 4시부터 7시까지는 만나서 같이 한번 힘차게 써보는 거예요. 우리 글씨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선생님이랑 꼭 써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재밌는 어휘 연습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아까 그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 새로 나온 단어들 어떤 뜻인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다라는 단어. 친구들 잘 알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설명은 다 국어 사전에서 나온 그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르다에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다고 나왔나요? 맞아요. 여기 곧다, 올바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바르다라는 건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비뚤어진 게 뭐예요? 이게 비뚤어진 거죠? 바르다. 그쵸? 구분대, 굽었다는 게 뭐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걸, 이렇게 휜 거를 굽었다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똑바로 곧게 있는 걸 바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세. 자세는 뭘까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다 자세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앉아 있는 것도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세로 선생님 말씀하실 때 듣고 필기하고 해야 되지요? 책을 읽고 해야 되지요? 그렇죠. 바른 자세.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유지. 유지가 뭐지요? 유지가 뜻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하여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상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 바른 자세로 있었다면 그 바른 자세 그대로를 계속하여 계속하는 거, 그걸 유지한다라고 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른 자세를 한번 하면 쭉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3가지 더 있네요. 곧다. 곧다. 아까 바르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굳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그거를 곧다라고 해요. 고에다가 디귿 받침. 우리 친구들 디귿 받침 들어갔어요. 곧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붙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붙다의 사동사. 이거 너무 어렵게 글이 써져 있죠. 우리 친구들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잘하죠? 맞아요. 바로 그 붙이다 할 때, 스티커를 붙일 때 그 단어예요. 맞닿는다는 얘기는 2개가 탁 닿는 거라고 하고 떨어지지 않게 만든 거죠. 그걸 붙인다는 거고, 붙다의 사동사라는 건 사동사는 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붙다는 내가 붙는 거고, 이제 내가 스티커면, 선생님이 스티커면 선생님이 찰싹 붙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사람이고 스티커를 붙였다면 붙도록, 스티커가 어딘가에 붙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붙다의 사동사는 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맞다. 참 공부하기 알맞은 날씨예요, 오늘. 자,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한 데가 있습니다.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습니다. 네, 알맞다라는 건 마땅하다, 걸맞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여기에 보면 짧은 글짓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번 이 단어들을 넣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벌써 3가지 단어를 다 썼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는 우리 밥 먹을 때 한번 숙제로 해보기. 네, 좋아요. 다음, 우리 1학년 친구들이라서 새로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단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예요. 펴다. 펴는 건 뭘까요? 굽어 있는 걸 허리를 쫙 펴니다. 네, 굽어 있는 허리를 곧게 한다 이런 거죠.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 움츠린다는 건 이런 모습, 구부린다는 것도 이렇게 휘어지는 거, 오므라든 것도 펼쳐져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걸 오므라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벌려서 쫙 똑바르게 펴준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다음에 괴다. 아까 어디서 우리 들어봤죠? 턱을 괜다고 했어요. 이렇게 턱을 괴는 거. 이렇게. 이러고서 듣는 친구 혹시 턱을 괴고 듣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도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바른 자세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괴다라는 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괴는 거야.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괜다라고 해요. 삐뚤다.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려 있다. 비뚤다라는 걸 세게 말할 때 삐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말로는 삐뚤음하다, 삐뚤빼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친구들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규칙, 여러 사람이 다 지키기로 한 작정한 그런 법칙.
요걸 규칙이라고 해요. 우리 학교에는 규칙이 있죠. 집안에도 규칙이 있을 거예요. 학교의 규칙, 9시까지 학교에 갑니다. 이런 것도 규칙일 수 있고요. 집에서 규칙,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꼭 닦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이런 것도 규칙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자라고 작정한 법칙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잡다.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 자, 연필을 잡다.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선생님이 손으로 연필을 받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되게 많은 단어들을 배워봤다. 요거 한번 쭉 볼게요. 머릿속에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이따가 퀴즈를 할 거예요. 선생님 톡을 왜 개고 있지? 퀴즈를 할 거예요. 지금 읽어줄 때 머릿속에 쏙쏙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바르다, 자세, 유지, 곧다, 붙이다, 알맞다. 다음, 펴다, 괴다, 삐뚤다, 규칙, 잡다, 받치다. 머릿속에 좀 들어왔어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퀴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는 독해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읽었던 글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퀴즈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배웠죠? 그거를 익혔으면 아까 쓰면서 익혔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내가 이해를 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할 거예요. 글을 읽었죠? 써봤죠? 단어도 익히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이렇게 똑바른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르게 연필을 쥐는지 우리 이제 다 아니까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1번, 2번 문제 요거 30초? 1분 줄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1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다 한번 풀어봤나요? 자, 1번 문제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여기 우리 이제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문제에서 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고르면 안 되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바른 것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다음 중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않는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바른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해야 돼요. 맞는 말이네요. 2번, 바르게 앉는 자세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3번, 책을 읽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책을 들고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맞아요. 아까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도, 글씨를 쓸 때도 바르게 앉아야 되겠죠. 엉덩이를 요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는 이것도 다 맞아요.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띄어서 읽는다고 했죠. 4번, 글씨를 잘 쓰려면 연필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맞아요. 바르게 잡아야 하죠. 5번, 연필을 살짝 세워서 글씨를 쓰면 더욱 똑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살짝 세워 이렇게 쓴다고 했나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우거나 너무 눕히지 않고 적당한 각도로 들어서 쓴다고 했죠? 너무 세워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네. 잘못된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맞아요. 셋째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받쳐주라고 했죠. 자, 2번.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합니다. 글씨를 쓰다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쓰다가 공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글씨가 잘 안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 쓰지 않는 손으로 눌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3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이것도 이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2번 공책을 눌러서 글씨를 쓰기 편하게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말 맞는데 연필을 바르게 잡는 거랑 같을까요? 그 얘기일까요? 이거는 글씨 쓸 때 어떻게 쓰느냐인 거지 연필 잡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쵸? 맞는 말인데, 그쵸?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한답니다. 친구들도 이 문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3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맞아요. 3번, 받치는 거 맞죠? 연필의 아랫부분, 연필심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부분을 잡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연필의 심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연필심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을 잡는다. 맞아요. 5번.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보기는 맞는 말이지만 물어보는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과 4번도 한번 선생님이 1분 줄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벌써 1분 지났어요. 3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모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알맞은, 동그라미 쳐야겠죠? 네모로 땡땡땡으로 책을 읽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어떻게 앉아서 경청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른 자세. 바른 자세 3번이고요. 4번. 다음 내용에서 영희가 고쳐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영희는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일기장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놨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턱을 괴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철수와 떡볶이를 먹었던 내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일기장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자세를 잡고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자세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턱을 괴고 잠시 고민에 빠진 요 부분. 바른 자세로 우리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죠. 네, 좋아요. 이제 다음으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아까 어휘 똥똥똥 잘 외워봤었죠. 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선생님이 다시 불러줄게요. 바르다, 자세, 유지, 곧다, 붙이다, 알맞다, 펴다, 괴다, 삐뚤다, 규칙, 잡다, 받치다. 여기서 친구들이 기억에 나는 그 어휘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괴다만 기억나요. 괴다. 좋아요. 하나만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3개, 아니면 이 전체가 다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오늘 하나를 오늘 하나를 써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2개 써보는 걸 목표로 조금씩 늘리기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것도 기억나요. 펴다. 또 기억나고요. 세 글자짜리 받치다 또 기억나고. 그 다음에 바르다. 아이고. 바르다, 알맞다 요런 게 기억에 나네요. 친구들 몇 개씩 써봤나요? 요거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몇 개를 써봤는지 내가 더 많이 썼어 요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핑크 지금 한 단원, 1단원 마무리를 했고요. 요걸로 같이 다른 교재,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PDF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초등 총정리 교재를 가지고 잠깐 쉰 다음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5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잠깐 물 마시고 쉬고 오세요. 친구들, 다시 선생님이 왔어요. 요 앞으로 와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자, 우리 이제 아까 배웠던 걸 다른 교재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교재는, 핑크 아까 교재를 봤다면 지금은 초등 총정리라는 교재인데 이 교재는 아직 살 수는 없어요. 이거를 PDF 형태로 파일로 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엄마 출력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총정리 교재 4페이지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아까 우리 배운 거죠?
이것에서 바르게 듣는 자세. 선생님 펜이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바르게 듣는 자세. 그리고 바르게 읽는 자세. 바르게 쓰는 자세. 세 가지를 아까 배워봤어요. 그걸 글이 아니고 이렇게 딱 정리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렇게 별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쁘게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바르게 듣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기억이 나나요? 1번, 선생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땐 바른 자세로 선생님을 보면서 잘 들으라고 했죠. 두 번째,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줘야 되고요.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바르게 앉아줘야 되겠죠. 두 발은 모아주시고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됩니다. 네, 바르게 듣는 자세 4가지 선생님 바라봐야 되고 엉덩이 의자 뒤쪽에 두 발은 모아서 허리를 곧게 펴니다. 기억하죠? 자, 바르게 읽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배워봤어요. 읽을 때 턱을 괴지 않습니다. 허리를 펴고서 바르게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해야 하고요. 고개를 옆으로 삐뚤게 하거나 너무 숙이지 않는다 라고 우리 아까 배워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고개를 삐뚤고 숙이지 않는다. 요거는 바른 자세를 합니다.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겠죠? 자, 바르게 쓰는 자세.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자세는, 앉아있는 자세는 똑같아요.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고, 엉덩이는 어디에? 의자 뒤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고, 공책과 눈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숙이고 하면은 눈이 나빠져요. 네, 바르게 놓고 이렇게 알맞은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선생님은 왼손,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글을 쓰거든요.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준다고 했어요. 종이가 밀리지 않게.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의 아랫부분을 잡는, 바르게 그 연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죠. 그리고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는다. 아까 우리 다 배워봤던 내용이에요. 오,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또 새롭네요. 핵심 내용을,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 내용을 띄어쓰기, 문장 부호에 주의해서 똑같이 따라 쓰세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똑같이 따라 쓰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게 조금 있어서, 이거는 숙제 말고 앞에 한 문단만 좀 바르게 듣는 자세만 같이 친구들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숙제 많이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르게 듣는 자세. 선생님이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 여기 빈칸에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르게 듣는 자세. 또 땡땡땡을 바라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선생님을 바라봄. 두 번째, 무엇을 엉덩이 뒤쪽에 붙인다고 했죠?
세 글자. 그렇지. 엉덩이.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딱 붙여야 되겠죠? 두 발을 모아서 어디에 닿도록? 바닥에 닿도록.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어디를 곧게 펴고 앉아야 되나요? 허리. 자, 우리 바르게 듣는 자세 다 안 해요.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다. 다음에는 더 예쁘게 써서 준비를 해올게요. 자, 바르게 읽는 자세. 턱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괴지 않음. 그리고 뭐를 바르게 펴고 앉아요? 허리. 그렇지, 허리. 무엇과 무엇의 거리를 알맞게 해야 할까요?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해야 해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삐뚤게 들거나 너무 숙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쓰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배워봤는데 여기 빈칸을 한번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곧게 펴고 다리를 가지러니? 이건 너무 이제 쉬워. 너무 많이 했어. 그쵸? 그렇지. 허리. 그 다음에 무엇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아야 될까요? 쓰는 자세니까 우리 공책에 쓰죠.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씨 쓰지 않는 무엇으로 책을 눌러야 되지? 손으로. 책을 눌러주고요. 자, 여기 무엇과 무엇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 아랫부분을 잡으라고 했죠? 기억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이라고 그랬죠. 집게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죠. 자, 그리고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가 끝이 났어요.